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관련해서 2025년 혹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초보, 중수, 고수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 꿀팁 10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거 있다라고 하나라도 새로 아시는 분들은 구독만 한번 해주세요. 자, 글쓰기에서 첫 번째입니다. 글쓰기에서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하다 보면 형광펜으로 칠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광펜을 조금 더 글씨 밑으로 칠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상단에 위첨자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은 바로 형광펜이 밑으로 달아집니다. 저는 별로 안 쓰고 있는데 이거 쓴 사람들은 좀 예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단점이 같은 줄에 일부만 위첨자를 달게 되면 위아래 글씨가 간격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위첨자 적용하는 글만 한 줄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조금 애매하게 하는데 한번 써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한 줄로 썼을 때 일부만 위첨자를 하면 위아래 크기가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글씨 포인트를 조금 더 키우거나 아니면 한 줄 전체를 위첨자로 하시던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 글쓰기 상위 노출 체크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거, 블로그 연구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또는 블로그 연구소 들어가면 여기에서 회원가입만 하시면 유료로 하지 말고 그냥 로그인만 해도 내 최근의 글들이 상위 노출이 어떤 걸로 됐는지 나옵니다. 이게 정말 꿀이다. 아마도 블로그 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블로그 연구소에 첫 번째 로그인 했을 때 상위 노출 되었는지를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최근의 글들이 어떤 단어로 어떤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됐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연구소 꼭 홈페이지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글 발행하고 나서 수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키워드 이걸로 걸렸네 해서 보는 거는 이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 늘리기에 대한 노가다 이야기인데 예전 같았으면 그 이웃 수 5,000명까지는 채울 수 있다 보니까 서로 이웃 신청을 제가 노가다로 계속 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블로그 연구소 유료 프로그램을 결제하면 그 좌측 하단에 서로 이웃 추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예 자동 매크로로 서로 이웃 추가를 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선택입니다. 이웃을 많이 추가했다 해서 사실 좋은 건 없어요, 블로그에. 근데 인플루언서 신청을 하기 전에는 최소한 2,000명, 3,000명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게 조금 안전빵이다 보니까 뭐 이것도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수를 좀 굳이 늘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블로그 연구소 프로그램 유료 결제하시고 여기 서로 이웃 추가를 매크로로 돌린다. 매크로로 돌리는데 혹시 뭐 내 블로그가 제재 먹거나 문제 있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거 돌려서 문제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제 부블로그도 예전에 이웃 추가를 이걸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자, 그리고 체험단 같은 경우 시간이 좀 널널하면 미리 여러 사이트를 찾아서 신청도 하고 여유 있게 예약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시간이 없을 때에는 무조건 슈퍼 멤버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당일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식당 같은 경우나 좀 유명한 데 같은 경우는 당일 방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즉시 방문이 가능한 점이 이게 정말 꿀이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는 슈퍼 멤버스, 급하지 않을 때에는 인플렉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역을 검색을 하면 관련된 그 체험단 사이트들에 맞는 키워드를 전부 다 체험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것도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단에 사이트를 다 남겨놓을게요. 그 다음에 글자 수색이나 타이머 기능을 사용할 때는 그 데이터랩 툴즈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 네이버에서 데이터랩 툴즈라고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도 원래는 블로그 지수 진단하는 프로그램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무료 플러그인 중에서 이 데이터랩 툴즈 헬퍼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네이버에서 글쓰기를 했을 때 내 글자가 실시간으로 몇 자인지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타이머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글 하나당 30분 타이머를 걸어 놓고 쓰거든요. 이게 정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이고 아니면 나중에 실제로 내가 쓴 글에 대해서 한글 파일로 변환을 해서 업체에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워드 파일로 변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블로거한테는 필수로 깔아야 된다. 그리고 모바일로 글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누워서 모바일로 말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말하기 기능. 말하기로 이렇게 막 말하면 음성 인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은 달리기를 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더라고요. 눈도 좀 내리고 그래서 귀찮아서 안 나갔습니다. 반성하고 내일부터는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타자를 칠 수 없는 환경에 있거나 누워서 그냥 귀찮다 싶을 때는 말로 간단하게 어디 오늘 갔다 왔는데요, 뭐 샐러드를 먹었고 어떤 걸 시켰고 거기 주변의 분위기는 어땠고 이런 식으로 할 말들을 줄 말하면 전부 다 텍스트화로 시켜줍니다. 그래서 가끔씩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 이 음성 인식 기능도 꿀이다. 그리고 7번째로는 글을 조금 빨리 쓰는 방법인데, 보통은 저도 90% 이상은 대부분 PC로 글을 쓰는데, 만약에 지하철이나 어디 PC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일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만약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들을 휴대폰에서 블로그 글쓰기로 업로드를 왕창 합니다. 하고 나서 임시 저장을 한 상태에서 집에 와서 PC로 작성을 합니다. 그럼 사진은 이미 업로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글만 이렇게 쭉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글을 빨리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렇게 종종 하거든요. 그 다음에 8번째, 주제를 잘 못 잡겠다, 대체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되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서, 만약에 하나의 단어 키워드를 찾았다고 칠게요. 만약에 뭐 유튜버, 그러면 유튜버 관련된 주제로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유튜브 관련된 사람들이 이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어떤 것들을 좀 더 많이 검색을 하느냐, 궁금증이 있는지, 이것과 관련된 주제 10가지를 선정해줘 라고만 질문을 해도 챗 GPT에서 그냥 자동으로 그것과 관련된 주제들을 쭉 선정을 해줘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확장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무한 확장식으로. 최근에 뭐 지브리 사진 업데이트나 뭐 여러 가지 네컷 만화 등등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됐다 해서 챗 GPT 많이 하실 건데,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하지 마시고 정말 질문을 많이 해봐야 돼요. 질문을. 이 챗 GPT를 고용을 했으면 내가 이것만큼 이상의 한번 뽕을 뽑아보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고 얘가 어느 정도까지 인식을 하고 답변을 만족할 만큼 줄 것인가, 항상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 찾는 방법도 대놓고 AI에게 물어보면 된다. 자, 9번째는 이것도 제가 도중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행 블로그는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지만, 여행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3시간 전은 가입을 하세요. 3시간 전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 여행 링크를 남기고 그거를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들어와서 구매를 하면은 일부 수수료가 저한테 떨어집니다. 금액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다들 여행은 한 번씩 가잖아요. 국내 여행, 해외여행 상관없이 떠나기 때문에 기왕 여행 간 거 숙소나 아니면은 마이리얼 트립, KK데이, 클룩 이런 식으로 관련된 투어 상품이나 이런 것들 많죠. 그거 이왕 사용한 거 사람들한테 블로그에 후기도 남기면서 여러분 이거 진짜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링크를 남기면은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한다. 그게 누적이 되면은 은근히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간 전 가입을 꼭 하세요. 여기에서 팁인데, 제가 대표님이랑 그때 한번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숙박 같은 경우는 아고다가 제일 좋습니다. 아고다가 그나마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창작자에게 돌아온다. 그렇다고 뭐 다른 숙박 사이트가 엄청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금 야놀자랑 여기어때까지 전부 다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숙박도 그런 걸로 맞춰서 링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품질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한동안 그런 링크를 많이 달지는 못했는데, 일반 글이랑 섞어서 뭐 한 3대1, 4대1 비율로 가끔씩 넣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총 9개. 마지막 10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블로그는 절대로 단기간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이게 네이버 블로그, 애드센스 포함해서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블로그를 한다 생각을 하고 이게 처음부터 내던지면 금방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1년 또는 정말 이 플랫폼 망할 때까지 한번 천천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든지 단기간에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뭐 몇 개월도 안 돼서 뭐 인플루언서 달거나 조회수가 몇천 이상 나와서 수익화를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으로 모임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10대부터 60대까지 정말 연령대가 다양하단 말이죠. 제가 한 번씩 볼 때마다 약간 안타까운 거는 계속 하다가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점점 지치고 또 한 몇 개월 쉬었다가 또 그저그저 시작해보고, 그렇게 했다가 안 했다가 어영부영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표라는 게 없잖아요, 블로그가. 그냥 내 일상이랑 같이 가야 된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목표를 잡는다 하면은 뭐 그건 나쁘지 않죠. 난 인플루언서가 되겠습니다, 뭐 또는 뭐 조회수를 뭐 1000 이상,
5천 이상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은데 너무 내 일상생활에 그게 문제가 될 만큼 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지는 마라.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서 그냥 10번째로 한번 끼워봤고요. 그 네이버는 AI를 지금 활용을 해도 못 걸러내요. 그냥 챗 GPT에 사람이 쓴 글 그럴싸하게 만들어 달라 또는 질의의도라고 하죠. 질의응답. 그 제목에 맞는 해답을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글을 쓰면은 챗 GPT에 있는 글을 그대로 긁었어도 지금 전부 다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네이버의 검색 로직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뭔가 발전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블로거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정말 쓰레기 글들이 난무하는데도 제재를 안 한다는 게 이제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AI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무조건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양심적으로 이제 맡기는 것 뿐이죠. 그 대신에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퍼플렉시티 끝나고 나서 자료 관련해서는 지금 한동안 딥시크가 유행을 하다가 중국계 플랫폼이다 보니까 금방 식었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그록이라고 또 새로 생겼죠. 그록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엄청나게 잘 해준다라는 평판이 있는데 이것도 100%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또 가끔씩 틀리는 거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지금 챗 GPT가 또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된 상태고 이런 AI 생태계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새로운 게 생겼구나 정도로만 알고 너무 막 디테일하게 막 AI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게 심하게 공부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 블로거들 입장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내가 사진을 찍거나 또는 자료를 글로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너무 좀 진지한가? 제가 실제로 하면서 좀 괜찮았던 것들만 오늘 다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요 중에 하나 이상은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블로그 관련해서는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나 좀 더 괜찮다 싶은 거는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네, 오늘 마침 그 인플루언서가 되면 톡톡에 이렇게 그팬 신청을 많이 해요. 이 서로 이웃 신청하듯이 인플루언서 홈에서 팬 신청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들어오면은 받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뭐 제 영상 보면서 그래도 좀 재미있게 잘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조금씩 생겨서 약간 기분도 좋고요. 뭐 제가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어쨌건 지금까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다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제가 하나라도 속이거나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흑심을 품고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뭐 그런 것들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길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